혹시 오늘 아침엔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아침을 간단히 넘기거나 공복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식사할 시간도 없고 배도 고프지 않으니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런 공복 상태가 심장, 혈당, 혈압에 예민한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런 진단을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침 첫 끼의 선택이 하루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실제로 권하는 아침 식사 습관을 바탕으로 공복에 좋은 음식 7가지와 주의해야 할 음식 4가지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건강톡톡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식재료 소개가 아닙니다. 국내외 건강기관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공복 관리의 핵심 원칙을 토대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야 혈당, 혈압, 위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공복에 좋은 음식 7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침 식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공복이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잠든 동안에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을 통해, 피부를 통해 땀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약 300에서 500ml의 수분이 소실되죠. 그 결과 아침 기상 직후에는 혈액이 진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공복을 더 오래 유지하거나 갑자기 찬물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특히 60대 이후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위험이 있는 분들에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은 아침 식사를 거르면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고 혈당 변동성이 커져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최대 2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심장학회 AHA 역시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7% 더 높다는 공식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아침 공복은 비어있는 배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대사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주는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 번째는 따뜻한 물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 한 컵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밤새 진해진 혈액의 점도를 낮춰 심혈관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체내 수분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조기 탈수나 아침 시간대에 고혈압 발작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 수분 섭취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건강 유지의 핵심 조건입니다. 반대로 찬물을 급하게 마시게 되면 위 점막이 갑자기 수축되고 장운동이 느려지며 위산 분비가 억제돼 소화가 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이 약하거나 고혈압, 협심증 병력이 있는 분에게는 찬물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며 흉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은 천천히 드시고요. 마트에서 레몬즙 하나 구입하셔서 두세 방울 떨어뜨려 마시면 간 해독과 담즙 분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반숙 계란입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숙 계란은 소화가 편안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 콜린, 비타민,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게 포함한 대표 식품입니다. 삶은 계란 한 개에는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으며 이외에도 비타민 D, 셀레늄, 루테인, 제아잔틴, 콜린 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중장년 이후 필요한 영양소가 계란 하나에 다 들어있는 셈이죠. 이 중에서도 주목할 성분이 바로 콜린입니다. 콜린은 뇌 기능을 유지해주는 아세틸콜린의 원료로 기억력 저하나 치매 초기 증상을 늦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이 적은 직장인과 노년기 어르신에 특히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인데 이 성분은 골다공증 예방과 면역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계란 속 루테인과 제아잔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황반변성, 백내장 같은 노인성 시각 질환의 진행을 늦춰주는 항산화 색소입니다. 반숙 계란 한두 개에 올리브유 한 방울과 후추 한 꼬집을 더해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 이라는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 말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사과 한 개에 약 200g에는 식이섬유 4g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15에서 2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중에서도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소는 장운동을 부드럽게 유도하고 배변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 껍질에는 비타민C와 케르세틴이 함께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혈관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단,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치아 혹은 식감 문제로 껍질이 부담되신다면 껍질을 반만 벗겨 작게 썰어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껍질째 깨끗이 세척해 함께 드시는 것이 영양적으로 더 풍부합니다. 네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아침 공복에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죠. 특히 전날 식사를 늦게 드시거나 평소에 위염 소화불량 증상이 있으셨다면 이럴 때 가장 추천되는 식품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예로부터 위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부드러워서가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는 데 관여합니다. 실제로 위염이나 위궤양 초기 단계에서 식사요법의 일환으로 자주 사용되며 속쓰림을 줄이고 위산과다 분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K도 풍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위출혈을 예방하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처음부터 생으로 먹으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살짝 데쳐서 들기름이나 들깨가루 혹은 올리브유를 약간 곁들여 아침에 따뜻한 반찬처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속이 예민한 분이라면 식사 10분 전에 소량 섭취해도 위장 보호막처럼 작용해 하루 식사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릭 요거트. 이 제품은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제거해 단백질 농도가 2배 이상 높고 당분은 낮고 유산균은 더 풍부하게 들어간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장 건강이 약해지거나 배변이 불규칙하고 변비가 심해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유익균이 들어있는데 이 균들이 장 안에서 유해균과 싸우며 면역력 향상, 염증 억제, 대사 균형 유지에 기여하죠. 게다가 단백질 함량도 높아 아침에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든든한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뼈 건강과 갱년기 이후 호르몬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입하실 땐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가당된 제품은 당 함량이 높아 오히려 혈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섭취하실 때는 블루베리, 바나나 슬라이스, 아몬드 등을 함께 섞어 드시면 포만감, 맛, 영양 균형 모두 잡을 수 있는 완성형 아침 식사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무가당 두유입니다. 우유는 부담스럽고 공복엔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무가당 두유입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인 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성분은 심장 건강과 뼈 건강 그리고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균형 유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없으며 칼륨, 칼슘, 마그네슘도 풍부해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알맞습니다. 우유에 비해 소화가 더 부드럽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민감한 분들께도 안전한 음료죠. 단, 시중에는 달콤한 맛을 더한 가당 두유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무가당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혈당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워서 마시면 속도 편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혹은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아침 식사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식품을 찾으신다면 오트밀이 딱 좋은 선택입니다. 오트밀은 귀리를 얇게 눌러 만든 형태의 제품이 많은데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이 중에서도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소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당을 서서히 올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 걱정이신 분들에겐 오트밀이 아주 좋은 혈당 안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아 장내 노폐물 배출 그리고 소화기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체중 관리 중인 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무가당 두유나 따뜻한 물에 오트밀을 불려서 견과류, 블루베리, 바나나 등을 토핑하면 쉽고 빠르게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가 완성됩니다. 다음으로는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건강식이라고 여겼던 음식들이 공복에 먹을 경우 혈당, 심장, 위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 왜 조심해야 할까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공복이라는 조건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늘어나거나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심혈관계에 무리가 가는 음식들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훌륭하지만 공복에 마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쓰림, 더부룩함,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속이 거북하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대안으로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면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식이지만 공복에 단독으로 먹을 경우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악효질과 타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 위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위염이나 소화기 장애가 있는 분들에겐 특히 부담이 됩니다. 아침에 고구마를 드실 분은 삶은 고구마를 계란이나 다른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위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칼륨이 급격히 흡수돼 심장 박동이나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작용도 하죠.
따라서 바나나는 단독 섭취보단 그릭 요거트나 오트밀에 곁들여 먹는 형태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귤입니다. 귤은 산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당도도 높아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귤은 식사 후 후식으로 소량 드시거나 오트밀 토핑처럼 다른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7가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보다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입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 습관이죠. 실천을 위한 작은 변화, 내일부터 곧장 시작하세요. 중장년층의 식습관은 젊을 때보다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몸이 빠르게 반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3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완벽한 아침 식사는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란, 사과, 요거트, 두유, 오트밀 다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상황에서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없다면 따뜻한 물 1컵 플러스 반숙 계란 하나, 속이 약하다면 데친 양배추 플러스 무가당 두유 한 잔,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면 오트밀 플러스 블루베리 견과류, 이렇게 한 가지 음식 플러스 보완 식품 정도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둘째, 냉장고 안에 내일의 아침 전용 식재료를 미리 정해두세요. 늘 고민하고 장 보는 건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전용 재료를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꾸준한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시로 2주일에 한 번 마트를 방문하여 사과 6개, 양배추 반통, 무가당 두유 2주치 한 상자, 반숙용 계란 12알, 그릭 요거트 2통, 오트밀 1봉, 아몬드 또는 호두 소분 한 달치 한 상자, 냉동 블루베리 한 달치 한 봉. 이 구성만 갖춰도 2주일 동안 아침 고민 없이 건강한 식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조합이 곧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음식의 궁합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 플러스 견과류, 당 흡수 속도 낮추고 포만감 증가. 오트밀 플러스 블루베리 요거트, 장 건강, 면역력, 혈당 조절. 반숙 계란 플러스 올리브유 후추, 지용성 비타민 흡수 향상. 양배추 플러스 들깨가루 또는 들기름, 위 보호 플러스 항산화 효과 강화. 건강식은 꾸며낸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어울리는 식재료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은 단순히 배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의 대사, 혈당, 혈압, 심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엔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따뜻한 물, 반숙 계란, 사과, 양배추, 그릭 요거트, 무가당 두유, 오트밀은 중장년층의 아침 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지입니다. 반대로 우유나 고구마, 바나나 그리고 귤 같은 음식은 공복 상태에서 먹을 경우 위 자극, 혈당 급상승, 심장 혈압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무엇을 드실 예정이신가요?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만드는 변화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 중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 아침에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며칠만 이어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속이 덜 더부룩하고 오전이 훨씬 가볍고 혈당이나 혈압 수치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간단히 메모해서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밥상 톡톡.